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대화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생활 중에 많이 쓰는 단어 5개를 배워보려고 하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가지고 온 단어는요, SPA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요, 스페이스라고 읽어요. 영어로는요, space라고 읽어요. 이게 스페이스 이렇게 읽으면 약간 좀 안 될 것 같고요. 빼 약간 가깝게 space라고 읽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space. 네, 아주 좋고요. 이 space 같은 경우는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보통 우주를 이야기할 때 space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근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이 space라는 단어가 꽤나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고, 그 이유는요, 어떠한 비어있는 공간이나 어떤 장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space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그 밑에 제가 a parking space라고 가지고 왔는데, parking 하면 뭐였죠? 네, 주차하는 거예요. parking space 하면은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이야기할 때 parking spa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하다가 space 이거 보시면 비어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구나 해서 제가 마지막 문장에 네 번째 줄에다가 문장 가지고 온 거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많이 쓰인다? 네, 우주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입니다. 우주. 그래서 제가 여기 단어를 두 번째 줄에 가지고 온 게 Space Shuttle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요, 셔틀인데 셔틀이 뭐죠? 네, 우리 저기 셔틀버스 같은 거 있으면 어디 뭐 리조트나 호텔 같은 데 놀러 가면 어디 시내까지 다니는 셔틀버스도 있고, 병원 같은 데 가면 병원 셔틀버스도 있어요. 그죠? 그 근처 돌고 있는 큰 병원 셔틀도 있고, 대학교에 가도 셔틀버스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라는 게요, 계속 왕복해서 왔다 갔다 운행하는 것을 보통 셔틀이라고 해요. 우리 일반 버스랑 좀 다르게 짧은 거리를 왕복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 셔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우주 왕복선이라는 걸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하고요. 제가 그 밑에다가 스페이스 X라는 거를 여러분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스페이스 X라는 건 회사예요. 여러분 그냥 참고차 웃으시면서 그냥 슬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옆에다가 앨런 머스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명한 정말 유명한 사업가인데, 이 사업가가 약간 괴짜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페이팔이라고 하는 인터넷으로 전자결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어서 꽤나 비싼 값에 팔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됐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이스 X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어릴 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그때는 정말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가서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그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죠. 아직까지만 봐도. 왜냐면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도 꽤나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이긴 하지만 우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근데 이 스페이스X를 만든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요, 민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로켓을 쏘고, 그 다음에 그 쏜 로켓이 보통 한 번에 버려지는데 다시 지구로 귀환하면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다가 결국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값이 아마 원래 우주선을 쏘는 거에 한 10분의 1까지 많이 줄어있다고 하는데, 이걸 더 줄여서 결국엔 나중엔 일반 사람들도 우주여행 갈 수 있게 만들겠다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앨런 머스크인데요. 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돈을 그냥 무진장 가져다가 본인 재산도 넣고 막 투자도 받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실제로 수익이 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위성을 쏠 때라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큰 나라보다도 이 회사 자체가 우주 기술에 대해서는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자본으로 한 거고, 앨런 머스크는 원래 이제 남아공에서 출생했다가 캐나다 시민권자였다고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좀 부럽습니다. 민간 일개 기업이 나라보다 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빌 게이츠처럼 유명해질 거고, 실제로 이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그런 거 해요. 테슬라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테슬라라고 미국에서 좀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데요. 전기차를 만들어요. 100% 전기차. 그래서 이 사람들이 테슬라라고 해서 전기차를 만들다가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안 돼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특허를 전 세계에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가지고 뭐 벤츠, BMW, 현대자동차, 도요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유명한 분이고, 자, There is no space for this 라고 해서 제가 네 번째 줄에다가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There is 하면 there 하면은 보통은 사실 뜻을 해석을 잘 안 합니다. 보통 저쪽 뭐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re is no space. space, 네, no. 앞에 공간이 없다. for this. 이것을 위한 공간은 없다라는 문장이고요. 그냥 한번 쓱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space 배웠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는요. D-E-S-I-G-N 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네, 한국말로는요. 밑에 써있죠? 디자인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걸 영어로 읽으면 design, design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표시하려면 디자인이겠죠. 근데 자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design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design. 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거 자꾸 강의하다 보면 이게 자꾸 마이크에 자꾸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가까이 가게 돼서 화면을 보니까 얼굴만 이렇게 가까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 뜻은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자인, 이거 컵이 디자인이 괜찮은데? 할 때 디자인도 쓰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 쓰시면서 이 단어를 만나게 되면요. 어떤 것을 설계하고 어떤 걸 고안하다. 그러니까 제 마이크 있잖아요. 이거를 누군가가 디자인했을 거예요 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 디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양을 디자인한 것뿐만 아니라 안에 어떤 성능이 들어가고 어떻게 이게 구동되는지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쓰인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가 아는 뜻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첫 줄에 a fashion designer라고 써놨습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패션을 디자인하는 우리가 늘 쓰는 앙드레 김 선생님 같은 그런 디자이너를 쓸 때 패션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의 뜻이고 또 그 밑에다가 제가 이런 문장 하나 가지고 왔어요. What a beautiful design. What a beautiful design. 이 표현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what a 하고 뒤에 뭐 딱 쓰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어쩜 이런 대단한 뭐 이런 하나의 관용어처럼 쓰이는 관용어구예요. 그래서 what a beautiful design 하면 어쩜 정말 너무 아름다운 디자인이구나 이런 문장이고 그냥 참고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beautiful design 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웹 디자인하는 웹 디자이너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온 단어는 웹 디자인인데요. 웹 디자인 하면은 뭘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상에 무언가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시각적인 디자인을 그렇죠. 인터넷에 제가 예를 들면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어디로 연결되고 또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떤 기능이 켜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어떤 걸 눌렀을 때 그것이 컴퓨터에서 어떤 작용들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포함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웹 디자인 한다 그러면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설계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웹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영어에서 설계하는 걸 어떤 걸 구상하고 설계해서 고안해내는 것이란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특히 동사로 쓰이는데 마지막 문장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He designed the car. designed 하면 디자인이 현재형이라면 designed 하면 과거에 디자인했다예요. 예를 들면 he designed 하면 그는 과거에 디자인했다. 설계했다는 뜻이고요. He designed the car 하면 그 사람이 그가 이 차를 설계했어요. 여기서 디자인하면 차 외형만 설계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차가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바퀴가 굴러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다 고안해냈다라고 하는 게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하면 우리가 아는 디자인 플러스 설계까지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TITL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읽을까요?
네. 한국말로는요, 타이틀이라고 해요. 타이틀. 많이 들어보셨죠? 타이틀이란 말 우리가 실생활에 종종 씁니다. 그리고 영어는요, title. 좀 많이 다르네요. 타이틀이랑, 마지막에 있는 틀을 르로 발음하시면 조금 더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title. title. 네, 좋습니다. 물론 타이틀 하고 좀 T 발음을 세게 내주셔도 되지만 title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타이틀은요, 한국말로 제목 내지는 어떤 직함 같은 걸 나타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타이틀이라고 번역하기 힘든 것들이 좀 있는데 밑에 가서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첫 줄에다가 이런 거 가지고 왔습니다. Title of book 이라는 거 가지고 왔어요. 네, 우리 A of B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of 하면요, 그 뒤에 것의 앞에 것 있어요. 그래서 title of book 하면요, book, 책의 title, 책의 제목이에요. 네, 그 title of this channel 하면 title of 이 채널의 title, 제목. 바로 친절한 대학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을 부를 때요,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나 아니면 누구랑 얘기하게 할 때, 야, 그래도 대학 졸업 간판이나 아니면 어떤 타이틀 같은 게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야, 너는 참 그 타이틀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 합니다. 사람 앞에 걸려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칭호, 그 사람을 부를 때 있는 것 아니면 그 사람의 배경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우리 타이틀 많이 이야기해요. 그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줄에서는 DR, 뭐의 약자일까요? Doctor. 네. 그 의사 선생님도 닥터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는 닥터라고 불러줘요. 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따면 명함에다가 DR 하고 자기 이름 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땄다. 그래서 doctor라고 불러줄 때 dr이라고 부르고, 교수님 앞에는 prof라고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professor 하면 교수님이에요. professor 하면 교수님인데 교수님들 자기들 직함 앞에 이렇게 prof라고 붙이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 사람들도 그 뒤에 mr 하면 mister예요. 남자들한테 mister, 여자들한테 mrs 내지는 miss라고 부르는 경우들, 이건 역시도 하나의 title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title of job 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똑같습니다. 이거 연습 자주 하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의 title, 일의 title 하면요, 이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일의 제목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겠죠. title of job 하면요, 일을 할 때 어떤 직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디 높은 어떤 자리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줄에 제가 이건 한국말로 우리도 그냥 타이틀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The World Heavyweight Title. The World Heavyweight Title 하면요. World, 전 세계, heavy 하면 무거운, weight, 무거운 무게, 무거운 몸무게의 타이틀. 보통 우리 권투 같은 거 하면은요, 헤비급 챔피언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타이틀, 어떤 선수가 세계 라이트급에서 타이틀 방어전에 성공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바로 이 타이틀 씁니다. 네. 그래서 이 타이틀 하면 어떤 거의 제목, 아니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한마디의 말, 아니면 권투라든지 레슬링에서의 타이틀, 이런 걸 나타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떤 게 있으면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그 앞에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그 무언가. 책에서도 그 책을 가장 잘 나타내는 타이틀, 제목. 사람도 그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타이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채널의 타이틀도 친절한 대학이라고 해서 제 채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제가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까지 배우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cover 이라는 단어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읽냐면요, 한국말로는 커버라고 해요. 여러분, 커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이거 저도 이 쿠션 커버를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런 데 감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바꾸지 못하는데, 이런 걸 바로 우리 커버라고 하죠. 이불 커버, 쿠션 커버, 모든 거 덮는 걸 다 커버라고 합니다. 영어로 읽으면요, cover 똑같아요. 다만 V 발음하실 때요, 이렇게 윗니를 아랫입술에 대고 하고 성대를 울려주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cover.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커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커버가 이 커버예요. 똑같습니다. 뜻도 마찬가지예요. 뜻은 뭐냐면요. 이건 느낌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 단어를 오늘 가장 앞에다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뒤로 밀어놨어요. 좀 마음껏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커버가 여러분 느낌으로 단어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동사 같은 경우는요. 이거 동사고요. 어떤 걸 쫙 덮는 거예요. 위에서. 모든 덮는 걸 대부분 커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줄에 a cushion cover 했으면 이거예요. 이거 a cushion cover. 쿠션을 덮는 것. 이건 이때 명사로 쓰였겠죠? cushion cover. 근데요, 그 밑에 보면요. He will cover for me 하고 제가 물결 쳐놨는데 자, 그가 will, 미래에 뭐 할 거라는 건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He will cover. 그는 미래에 나를 덮을 거예요. for me, 나를 위해서 덮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 회사 같은 데 가면은 그래요. 여름휴가 가면요. 누군가가 내 일을 대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거를 내 일 좀 커버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쓰는 커버가 바로 이 커버예요.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예,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대신하다라는 뜻은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영어로 이거 이제 여러분께 예를 들면 영어로 강의를 한다면 제가 아마 여러분께 강의를 하기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5가지 단어를 cover 하겠습니다. 5가지 단어를 cover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줄에 그걸 써놨는데요. 이 cover 하면 어떤 걸 다루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5가지 단어가 있는데 얘들을 이제 다 덮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 5개에 대해서 다 커버하겠다. 커버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엄호하다라는 뜻도 있대요. 초록색으로 제가 돼 있는데 지금 커버 쓸 게 너무 많아서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으로 이제 적이랑 싸울 때 막 몇 명이 달려가면 뒤에서 뒤에 나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쏘는지 안 쏘는지 뒤에서 엄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역시도 cover하고 합니다. 그리고 너 잘못한 일 있으면 내가 커버해 줄게. 우리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건 역시도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cover라는 거는요. 좀 덮다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줄에 제가 cover letter라는 거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쓸 거예요. 해외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대학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지만 해외에서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에다가 우리가 원서를 낼 때는 보통 cover letter라는 거를 같이 내요. 레주메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느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있는 거 그런 걸 레주메라고 하고 이 cover letter 하면요. 그거를 이제 좀 풀어 쓰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기소개서예요. 너 스스로를 네 경력을 싹 덮어가지고 그 경력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기술해봐라 이런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고요. 그래서 cover라는 거는 뜻이 너무 많아요. 이거 사전에 찾아보면 한 15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느낌은 어떻다? cover, 덮다. 우리 침대 커버, 이불 커버, 소파 커버, 쿠션 커버처럼 무언가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보시다가 cover 나왔다. 그럼 어떤 일을 대신한다거나 누군가를 잘못을 덮어준다거나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그 1시간짜리 방송을 딱 찍었습니다. 근데 1시간짜리 방송을 찍었는데 아무리 해도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좀 식곤증이 좀 심한 편입니다. 밥을 먹으면 졸려요. 원래 밥 먹으면 다 졸린 거 맞죠? 근데 전 다른 사람보다 더 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게 방송하는데 생각보다 어제 1시간에 힘을 너무 많이 쏟아서 그런지 오늘 약간 좀 기운이 떨어지는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횡설수설한 것 같고요. 마지막 단어 빨리 끝내버리겠습니다.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자, MANAGER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한국말로는요. 매니저라고 해요. 우리 매니저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매니저 엄청 많이 들어봤고요. 영어는요, manager. 비슷하죠? 자, 한번 따라 볼게요. manager.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참, 여기도 A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매고, 하나는 니 정도로 읽혀요. 그래서, 이 A가 또 들어가고 하는데도 발음이 다른 게 참 영어의 문제점이에요. 하지만, 눈으로 익히시면 됩니다. manager.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매니저가 우리는 흔히 어떤 뜻으로 생각하고 있죠? 네, 보통 서비스 업장에서
그러니까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나 어떤 물건을 파는 서비스 업장에서 그냥 일하는 그 사원들, 직원들 말고 거기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매니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보통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복잡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텔 매니저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니저예요. 근데 이 사람 역시도요, 매니저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약이 들어오면 손님들이 예약 시간에 제대로 올 수 있는지 시간 관리도 하고요. 또 그 아래에 있는 직원들 관리도 하죠. 그리고 환경 같은 것도 잘 세팅되어 있는지 관리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떤 걸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경영하는 사람들을 바로 매니저라고 하고요. 제가 여러분께 이거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줄에 이거 있어요. A floor manager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floor 하면은 층이에요. 층. 1층, 2층, 3층 할 때 floor라고 한다는 거 배웠던 적 있죠. 그 백화점 가시면요, 수많은 매장들이 있습니다. 한 층에 많은 매장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floor manager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걸 듣기만 했어요. 실제로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갔는데 뭔가 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환불 절차라든지 뭔가 항의해야 될 일 같은 게 좀 생기면은요, 그 점원에 있는 직원이랑 이야기해서 잘 안 풀리면 뭐 화내거나 썩내거나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분께 여기 플로어 매니저 불러달라고 얘기하면 된대요. 플로어 매니저가 그 뭐 한 층에 15개 매장이 있으면 그 15개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백화점 소속으로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생기시면 여기 층을 관리하는 매니저 불러주세요. 플로어 매니저 불러주세요 하면 문제 금방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플로어 매니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도 매니저의 느낌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 개가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 매니저라고 해요. 특히나 제가 마지막 줄에다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 축구나 농구같이 이런 스포츠 할 때도 우리 감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떤 데서는 매니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헤드 코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요, 보통 우리가 감독 중에서도 자 보시면 축구, 농구, 야구 이런 우리 스포츠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구 감독은 특히나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감독님한테 매니저라고 불러요. 왜냐면 야구 같은 경우는 감독이 작전을 짤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감독은 경기에 나갈 선수들이 이제 나가면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선수들을 관리하고 선수들을 뽑고 선수들을 연습시키고 1년간의 일정을 짜고 다른 선수들을 트레이드하고 이런 적극적으로 관리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야구 감독은 매니저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코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비교하고 제가 옆에다가 COACH라고 쓰는 게 바로 코치인데, 코치는 뭐 인생 코치, 뭐 어떤 뭐 육체 코치, 뭐 이런 코치들 이야기하잖아요. 코치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적이고 좀 더 직접적인 걸 가르쳐주는 사람을 코치라고 해요. 그래서 뭐 농구 같은 거 보면요, 농구의 감독이라고는 어떻게 써있냐면 보통 코치라고 쓰거나 아니면 head, 코치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head, 머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코치를 head 코치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선 뭐 농구 감독, 야구 감독, 축구 감독 다 감독이라고 하지만 보통 농구 같은 곳에서는 코치라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농구는 5명이 뛰는데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작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플레이 하나하나에 관여를 하는 사람이라서 코치라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 코치랑 매니저의 좀 차이를 좀 느끼시면 매니저라는 거 이제 안 까먹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레스토랑이나 백화점이나 호텔 같은 데 있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부르지만, 이게 실제로는 스포츠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매니저 하면은 보통은 뭐 과장 정도 레벨 되면 매니저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쓰지만, 실제로 해외에서 매니저 하면 조금 직급이 높은 사람들, 관리자급을 이야기할 때가 많고, 그래서 이 매니저 잘 알아두시면요, 나중에 매니저라고 하는 동사도 나오는데 그때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건 좀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주를 뭐라고 한다고요? space. 근데 영어에서 쓰일 때는요, 보통 비어있는 공간 이야기할 때 space라고 쓴다. 그리고
디자인, 이 컵이 참 디자인이 좋네요 할 때 쓰는 디자인은 디자인하다라는 뜻 말고 설계하고 어떤 걸 고안한다는 뜻도 있다. 그리고 타이틀이라고 부르는 타이틀 하면요. 어떤 걸 나타내는 가장 좋은 말, 책의 제목, 제 채널의 채널명,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직함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배웠고요. cover 하면은 동사예요. 명사로도 가끔 쓰이지만 쿠션 커버, 침대 커버라고만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어에서 cover 여러분이 만나신다면 어떤 걸 덮고 오늘 5개의 우리가 단어를 덮어 다 5개의 단어를 다루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이런 느낌으로 외우시면 cover 외우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manager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사람들 중에 높은 사람이 매니저가 아니고 그 매니저라고 하는데 이유는 시간이나 사람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매니저에서 manage라고 하는 단어를 나중에 한번 배울 거예요. 그때 좀 이해하시기 쉬우시려면 이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복습 여러분. 내일도 복습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